일련의 흐름이 네. 이게 계속 쌓이고 계속 쌓였던 거라서 이게 또 사회적인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휴가 기간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굳어져 있는 네. 일정인 거잖아요. 네네네. 뭐 요게 바뀌지는 않겠네요. 그 당분간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돼 왔고, 그리고 이게 항상 모든 이 사회적인 이슈와 네.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것에 따라서 이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여름은 여름 방학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 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뭐가 있죠? 영화에서는 블록버스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밖에서 주로 나가서 놀고 그리고 극장 가서 블록버스터 보는 기간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TV 앞에 안 앉는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이제 좀 시청률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제작비도 저렴한 이제 드라마들이나 아니면은 예능 위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가을부터는 이제 가을 학기 시작했고, 이제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고, 겨울에도 이제 가족들이 함께 집에 춥다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LA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방송국 TV를 많이 본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방송을 사실 이제 시스템들이 예.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즌을 넘어가죠. 그럼 시즌 오더를 못 받으면 다음 시즌 오더를 못 받으면 이제 그건 한 시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을 받으면 이제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해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백라인을 못 받는 작품들도 많나요? 그럼요. 네. 그냥 캔슬되면 백라인을 못 받는 거죠. 또는 캔슬이 안 되고 13편으로 했는데 그냥 13편 하고 다음 시즌도 그냥 13편 테스트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작품들은 주로 미드 시즌에 들어가요. 왜냐면 미드 시즌으로 들어가면은 작품이 13편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좀 일찍 시작하는 거죠. 그 다른 기존에 있는 드라마보다는. 예. 늦게 시작하는 건데, 왜냐면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한 드라마들은 주로 이제 5월까지 방송인데, 주로 3월 정도에 해서 5월까지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드 시즌의 드라마들은 2월이나 1월에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13편을 그냥 마무리하고, 그런 드라마들은 이제 좀 시리즈성이 강한, 네. 좀 13편,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13편 정도로 끊어서 갈 드라마들은 그런 식으로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즌을 넘어가고 해서 말씀드렸던 신디케이션까지 가게 되면 이 스튜디오가 바라는 거는 신디케이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CSI라는 드라마를 예를 들면 신디케이션을 돌아가면 약 1,0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CSI 같이 이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들. 네. 그러면은 매 시즌. 시즌마다. 예. 그러니까 시즌 1 1,000억, 시즌 2 1,000억, 시즌 3 1,000억. 그래서 매년 이제 1,000억씩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넣는 거죠, 스튜디오가. 자, 제작비가 1,000억 정도인데 수익이 1,000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5,00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네. 이제 뭐 마이너스죠. 5년 동안은 마이너스예요. 이제 6년 차가 되면서 신디케이션이 시작이 되면 이 시즌 1이 드디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CSI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6시즌이었나요? 정도 됐었는데, 그때 그 이제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매 시즌마다 1,000억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났다. 그래서 그 기사로 또 나왔던 그 빅뱅 이론이 2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이 신디케이션을 통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싱 계약을 계속하기 때문에 신디케이션을 통해서 라이센싱 계약과 독점권이 풀리면서 이제 비독점권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계속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권을 넘기지 않고 라이센싱 계약을 하면 내가 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자, 이제 스트리머나 이런 곳에 이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돈 주고 팔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지나면 끝나면 또 다른 데 또 팔고. 그래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다 맡겨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수익이 이제 생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늦지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드라마가 매 해마다 그래도 한 편씩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년 수익이 계속 창출된다. 대표님 그러면은 넷플릭스와도 그 라이센싱 계약으로 할 수도 있나요? 라이센싱 계약으로 그러니까-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 판권을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데 네. 그 판권이 넷플릭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예. 2년만 넷플릭스 또 물론 제작비는 넷플릭스한테 받지만은 그러- 3년간만 방영해. 그거는 아마 불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오리지널을 만든다고 하면. 오리지널은, 예, 예. 오리지널은, 왜냐면 그들이 100% 다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방송되고 있는, JTBC나 그 TVN에서 방송되는 KBS, MBC, SBS도 지금 1년에 한 두세 편 정도씩은 넷플릭스에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드라마들은 사실적으로 라이센싱 계약이잖아요. 네. 그거는 판권은 방송국에 예, 그렇죠. 있겠죠. 예.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지만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 킹덤 같은 경우나 뭐 좋아하면 울리면이었나요? 좋아하면 울리면 그리고 뭐 스위트 홈 기타 등등의 드라마들은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리고 100% 그들이 투자를 한 드라마들이고요. 그런 작품들은 판권이 100% 100% 그냥 아예 다 넘어가는 예, 넷플릭스에 거구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런칭이 돼서 전 세계에서 반응이 있고 막 전 세계 순위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예. 뭐 순위 나오고 뭐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너스 개념들이 이미 계약서들 이제 쓰실 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 넷플릭스가 예전엔 그게 없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순위가 없었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그쵸. 지금은 예. US 그 미국 내의 순위 10위까지 그쵸, 나오죠. 그리고 그 각 나라별로 순위 예. 10위까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넷플릭스 페트롤에서 또 네. 다 조사가 되니까. 넷플릭스 페트롤 이제 뭐 그거는 예. 이제 뭐 인사이드는 아니지만 예. 네. 넷플릭스 안에서는 10위까지 순위들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순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쨌든 극장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영화 순위 10위, 드라마 순위 10위 따로따로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 그냥 예. 순위 10위.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 10위. 그래서 그런 순위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보너스의 기준이 모호했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들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극장에서 개봉해서 1위를 하면은 얼마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 창작자들의 아마 이 제기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산업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러면 그래 그거 인정할게. 왜냐면 전 세계를 트니까 전 세계에서 몇 군데에서 1위를 하면 뭐 보너스 개념으로 어떻게 해주고 아마 이런 개념들이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의 그 넷플릭스 계약서는 못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있는 그 작가분들이나 제작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요즘 오리지널 말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막, 그러면 그런 드라마들을, 축하합니다. 뭐, 잘 되셨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수익으로 그분들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다지, 물론 자기 작품을 좋아해주고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는,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죠. 작가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랑 꼭 그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그러면 이쪽이랑 안 할래. 왜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내가 왜 넷플릭스랑 해야 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 제도가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순위를
를 잡는 것들이 그거하고 연계성을 갖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전통적인 방식인 공중파 방식으로 했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쵸. 근데 넷플릭스 해봤자 뭐 물론 제작비 부담 없이 다 제작비 다 주고 하는데 업사이드가 없는 거를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랑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 순위라는 것 자체가 있는 거를 봐서 아 이게 그걸 통해서 혹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런닝 개런티처럼 이렇게 계약한 조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앞으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나. 사실 그게 없으면은 저라도 넷플릭스랑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보장이 돼 있어도 그 이상을 발 수 있는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작을 하는 건데, 예, 굳이 거기서 업사이드가 없이 그냥 130%, 140%에서 그냥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제작에 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 제작사가 겪어왔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보면은 그렇게라도 하면 20, 30%, 10%든 20%든 30%든 수익이 생기고 제작비에 대한 걱정 없기 때문에 안 할 필요가 없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 잘 나가시고 무조건 했다 그러면 대박이 나시는 작가님이나 제작사가 아닌 이상은 다 제작비 다 주고 플러스 얹어서 주는 거를 안 할 이유는 없죠, 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하시던 분들은 또 어떤 다른 방향의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킹덤 있잖아요. 킹덤 시즌 2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단편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킹덤의 제작사인 뭐 A스토리가 제작을 했죠. A스토리인데 뭐 스토리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물론 시즌 3이 계약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시즌 3을 제작을 한다. 근데 이미 킹덤이라는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다 이미 알고 있고 원하고 있는 콘텐츠야. 그러면 굳이 넷플릭스랑 안 하고 따로 뭐 투자를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넷플릭스와는 그 몇 년간의 그런 라이센싱 계약만 하고 이거를 IG 중국에 있는 IG나 그런 뭐 여러 OTT들한테 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A스토리 사장이면은. 근데 이미 킹덤 자체는 킹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지. 판권이 넷플릭스한테 있지, 맞아. 아,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라이센싱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넷플릭스랑 딜은 할 수 있겠죠. 자기가 판권이 있는 거는. 근데 킹덤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스위트홈이나 이런 작품들은 오리지널이지 맞아. 넘어갔지, 넷플릭스에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즌을 넘어가게 되면 그 시즌을 신디케이션을 통한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숫자가 이제 1,000만 불 이상 매 시즌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6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익에 대한 것이 이제 매년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실패를, 이제 캔슬되는 드라마나 지금 말씀드렸던 뭐 그 파일럿을 만들어가지고 못 만들거나 아니면 시리즈 오더를 받았는데 중간에 캔슬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손실을 입었던 것들이 시즌제 드라마 한 편으로 다 메꿔지고 또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유지하고 스튜디오에서도 계속해서 이 파일럿 시스템을 계속 방송국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네, 저번 시간에 그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 공중파의 피칭, 기획개발 피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질문이 있는 게 공중파 4개사 혹은 5개사에서 CW도 공중파인가요? 네, 맞습니다. 5개. 근데 빅4 외 CW는 굉장히 시청률이 말씀드렸지만 0.5 이하이기 때문에 그 거의 케이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티어로 따지면 케이블 티어에 같이 낍니다, CW는. 그러면 이제 빅4 같은 경우 혹은 뭐 케이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약간 뭐 여기는 뭐 여성 취향이 네, 많고 네, 여기는 네. 뭐 가족이고 여기는 네. 뭐 블루스카이고 뭐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진짜 그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네. 방송국, 그 예. 큰 방송국들 네 군데는 성향이 확실히 존재를 하는데,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 공중파 방송국들이 타겟으로 하는 키 데모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살부터 몇 살? 키 데모 네. 16세부터 18세부터 49세. 예. 이 사람 18세부터 49세. 49세의 중산층이 이 광고주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가장 많이 돈을 쓰시는 예.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브로드하죠. 그러니까 좀 더 대중적이죠. 그러니까 18세에서 49세를 위해서 대중적인 방송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향이 있긴 하더라도 방송국 예. 내부시 성향이 있긴 하더라도 그게 막 완전히 튀어서 와 얘네는 이런 걸 하네, 오 이런 걸 하네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범죄물이다. 네. 범죄물이라고 해서 그 뭐 여성 취향이 많은 네. 그 방송사에서는 범죄물을 안 만든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죠. 그 대신 그 범죄물을 수위를 낮춰서 캐릭터가 여성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좋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주인공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두거나 범죄물이 아예 없진 않아요. 다들 모든 그쵸. 방송국에 범죄물도 있고 그리고 모든 방송국은 메디컬 쇼가 있고 모든 방송은 그렇죠. 그 드라마들 다 있어요. 팍스가 뭐 남성 위주의 마초 위주의 그런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도 그 멜로 드라마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8세에서 49세의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방송국의 노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이 계속 대본을 읽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만지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시청자이면서 또 이 방송국의 지금까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 해마다 이 세 단계 거치잖아요. 스토리 에어리아, 아웃라인, 대본 이 세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노트를 계속 받는 것이 계속 그 방송사의 끊임없이 취향이 계속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요. 매 단계마다 예. 계속 녹아 들어가면서. 그래서 피칭을 할 때 작가들의 피칭이 중요하고 그리고 대본을 가져가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대본을 같이 말씀드렸죠. 같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 맞는 취향의 18세에서 49세 안에 들어가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본다라는 느낌 아니면 남성이 좀 더 본다라는 느낌 아니면은 MBC처럼 약간 고수익자들 그러니까 좀 고소득 그 엘리트? 엘리트 좀 더 예.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이제 노트들을 주는 거죠. 하지만 더 넓게 젊은 분들도 보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보는 좀 넓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파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고민이 크게 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다 내 방송국에 다 피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디컬 쇼를 하면 저희들도 이제 굿닥터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메디컬 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든 방송국에 다 피칭을 플러스 넷플릭스까지 다 피칭을 했거든요. 근데 다 이제 당연히 다 사겠다고 했죠. 데이비 쇼 작가님이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케이블로 넘어가고 이제 스트리머로 넘어가면 그 색깔이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쇼타임이나 그리고 프리미엄 케이블, 쇼타임, HBO 보면 정확하잖아요. 네. 어떤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AMC를 생각하면 딱 자기 그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드라마가 하겠구나. 뭐 USA를 보면 이런 드라마가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피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중파 방송국은 그렇게 모든 방송국에 다 피칭을 주로 다 하고요. 그 자기가 가진 걸 피칭을 하는데 그러면 케이블은 그러면 그런 사이클이 있나? 케이블은 사이클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드라마들 계속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피칭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송국과 그 케이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이그제큐티브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아 요즘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찾고 있어. 케이블 경우에 어떤 류의 드라마를 좀 찾고 있어. 어떤 스토리의 드라마를 찾고 있어.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나누는 거죠. 그럼 그 정보들은 이제 이 에이전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무슨 방송국 누구와 만났는데 이런 거를 찾고 있다고 하면 전체에 다 뿌려지는 거죠. 그러면 작가들을 데리고 있는 에이전시들은 다 지금 방송국에서 이런 걸 찾고 있대. 그럼 그 정보들이 이제 작가들한테 쭉 가는 거예요. 작가나 프로듀서들이나 이제 제작자들의 뭐 감독한테 쭉 가면, 그래?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에이전트한테 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또 이런 일들을 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은 언제든지 또 피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케이블을 피칭을 하면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파일럿을 만듭니다. 똑같이 파일럿을 만들고 시리즈 오더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방송국과 다른 거는 백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죠. 13편이 이제 한 시즌 6개, 9개, 13개입니다. 그러니까 6개 또는 한 시즌에 6개 또는 9개 또는 13편이 이제 케이블은 오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칭을 할 때 공중파랑 케이블이랑 가장 큰 차이는 공중파는 좀 더 넓은 층의 대중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고, 장르성이 강하고 뭔가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색깔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드라마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그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이 이런 거와 맞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피칭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가 아니라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색깔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스트리머들의 경우에도 보면 스트리머도 보면은 사실은 좀 더 방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면 더 방대한 거죠.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공중파와 케이블이 다 섞여 있는 그쵸. 느낌인 거죠. 극장 영화까지니까 다 모든 게 다 섞여 있죠. 있는데,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이 점점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왜냐? 기사를 또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 이제 한 달 무료 체험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없어졌습니다. 이제. 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없어졌고. 자, 한국이 4월 7일 기준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 가입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가입자 수를 올리는 거에 열을 올릴 필요가 그닥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비밀번호 공유해가지고 보는 것들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있는 것들 이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도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브리처튼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션다 라임 공중파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오고 라이언 머피 공중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님을 모시고 와서 하는 이 프로그래밍을 보면 이 넷플릭스가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공중파, 케이블, 그리고 영화 이 모든 것을 섭렵한 종합 선물 세트의 그림을 띄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드라마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레이즈 아나토미나 뭐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또는 NCIS나 CSI 같은 그런 프리시저 완전히 공중파적인 프리시저는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프리시저를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에서도 한국 스타일의 이제 공중파에서 썼던 물론 이제 심의들이 없기 때문에
심의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조금 덜 걱정하면서 공중파적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어쨌든 제공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피칭도 마찬가지로 피칭을 준비할 때 넷플릭스는 조금 더 이제 넓게 보기 시작도 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넷플릭스의 그 한국의 팀들이 전략을 세우겠죠. 어떤 한국 드라마들을 만들지, 넷플릭스에서 만들지를 전략을 세울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미국 드라마, 넷플릭스용 드라마를 만들지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 지금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이제 그 전략이 살짝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또 산업과 직결돼서, 비즈니스와 직결돼서 지금 이제는 가입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로얄한 가입자들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를